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처음으로 음력 처음으로 무궁화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웬만한 방송은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또 제 헌수가 많이 늘지 않아서 좀 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혹한 행불에 대해서 그냥 묵고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무궁화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며 징역 2년 6월을 때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낸 86억 원은 정유라에 대한 말값 36억 8천만을 제하고 나면 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50여 원이 전부입니다. 이건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 한 푼도 가지 않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스포츠인의 육성을 위해서 말을 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후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삼성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월을 때렸습니다만, 이 징역 2년 6월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이재용 부회장에게 갱년권 참여까지 하지 못하게 법으로 지금 막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놈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받아 처먹기만 하면서 이들이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까? 뭘 제공합니까? 이들이 좋은 법을 만듭니까? 이런 놈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살려오고 대한민국을 이처럼 발전시킨 것은 기업들인데, 기업을 완전히 지금 깔아뭉개고 삼성전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삼성의 이익인가 대한민국의 재앙인가를 제목으로 붙이겠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행정이나 또 입법부는 좋은 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짝자들은 국민의 세금만 처받아 먹으면서 아주 악법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전자는 전 세계가 아는 1등 기업을 이제 완전히 말아먹기로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없다면 대한민국 일자리는 몇 개나 사라질까요? 이런 한심한 놈들이 이 나라 정치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게 만들고, 옳은 일자리 86만 개가 사라지니까 일자리 90만 개를 만들겠다고 내놓은 일자리 여러분 모두 한번 보십시오. 전부 길거리에 풀매기, 교통정리하기, 금년 단속하기, 상가 단속하기, 이런 것들 해가지고 겨우 한 달에 40~50만원 받는 것이 이들이 내놓는 일자리입니다. 기업이 만들어지면 국가를 비롯 주변에 수많은 낙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데도 좌파들은 기업에 낙수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기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작태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상속세를 줄여가고 없애가는 이 마당에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하여 평생을 헌신한 기업을 국가가 기업에 관여하면서 사실상 기업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았다시 이건희 회장의 뺄세를 하면서 상속세가 무려 11조라는 엄청난 상속세를 삼성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야 할 그 상속세마저도 지금 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홍나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 미술품을 팔아서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이것마저 지금 팔지 못하게 하고 모두가 국가가 몰수하겠다고 합니다. 보물 같은 미술품을 소장하는 이유도 이와 같이 따가울 상속세와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국보급이라고 하면서 외국에 팔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경매에 내놓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미술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내에서만 팔아라?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수천만원짜리 작품을 구매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자들이 이제 완전히 삼성을 말아먹기로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삼성이 국가 GDP에 기여하는 것이 얼만데 이런 짓을 하려고 할까?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시한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을 많은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 국내든지 국외든지 돈 많이 줄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 경제의 원리인데, 이것을 막고 팔지 못하게 하고 기업에 과도하게 법인세를 물리고 상속세를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재인이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상황판도 도망가고 모든 것을 CCP 코로나로 정치 방역으로 몰고 가면서 과도한 임금 인상, 노동시간 감축 등으로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켜 놓고 수백만 명의 파생적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알짜 기업까지 망하게 하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설마 기업을 왜 망하게 하겠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빨갱이 방송이 KBS가 베네수엘라를 홍보할 때 알아봤습니다. GDP 세계 4위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가 기업을 빼앗고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고 그 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모든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유국 경제 4위 베네수엘라가 망하는데 1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국가가 주는 몇 푼의 배급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국가에 아부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계속 그 정권에 표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지금 대다수 우리 어른들은 자식도 주지 않는 돈을 국가가 수시로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안 받는다고 그 돈이 남아있을 것도 아니고 하면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하겠습니까? 정부 눈치 보고 기부를 해도 벌을 받고 기부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벌 주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경영권을 박탈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삼성이 미국 텍사스에 이주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년간 8억 550만 달러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는데 뭐하러 여기서 기업하겠습니까? 삼성이 무너지고 이주하면 여기에 연결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임금 인상할 때 좋아서 춤추던 놈들 지금도 좋을까요? 앞으로도 좋을지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오죽하면 쿠팡이 미국 정권 나스닥의 거래소에 상장 신고서를 냈겠습니까? 쿠팡 김범석 이사회 회장이 보통주보다 29배의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2% 지분을 가지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은 2%를 가지고도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고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노조들이 개떼들처럼 달려들어서 날마다 데모하던 한국 GM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군산공장 돌아갑니까? 위령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부실 정책으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이 90만 개 일자리 한번 보세요. 옳은 일자리 몇 개나 되는지. 전부 노인들이고 그것도 한 달에 4, 50만 원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결국 이들이 노린 것은 전 국민을 배급에 의존하게 만들고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라입니까? 한미동맹, 한일 관계 엉망에다가 국제적 망신만 당하는 나라가 불과 4년도 안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정책들을 보세요. 고교 평균화라면서 교육, 국방, 경제, 미디어,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하나하나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오늘 또 조금씩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원전을 파괴시키고 적국에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놈들이 대한민국의 좌파이고 빨갱이가 아니면 누가 적입니까? 5천년을 당한 중공 떼놓으면 우방이고 일본은 날마다 유흥에 처먹는 적으로 간주하는 놈들이
이 나라 정치 모사꾼들입니다. 아직도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더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까지 정신이 어쩍 들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코로나 핑계로 재미를 보면서 이 사태를 보궐선거 기간 동안 끌고 갈 것이고, 그 핑계로 돈 풀고 결국 부재자 투표 건장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쇼에 국민들은 쏘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망해도 쌉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좌파 정부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지향에 돌입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 상속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국가가 상속세 70% 70억을 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냅니까? 결국 집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금을 못 내면 그 집이 60억에 팔리면 저는 10억의 국가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재산 다 뺏기고 10억 빚지고 이런 꼴이 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눈을 부릅뜨고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민주, 공정, 평화 말하면서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뺏기고 다음 정권도 좌파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무궁화 방송을 웬만하면 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비판하는 방송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제적 정치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다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제 방송 많이 공유해 주시고 제 방송에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옳은 소리로 이제부터 이 좌파 정권의 민낯이 되어서 낱낱이 날마다 보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